미국 중앙은행의 연준, 페드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는 올라갔지만 이날 오히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고요. 이를 전후로 월스트리트 전문가들 사이에 약세장 바닥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싱 네트워크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감속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통화 긴축 사이클을 반대로 돌려야 하는 증시 바닥에 대한 결정적 시그널이 어떤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저점에서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경제톡의 우보 박사입니다. 미국 연준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는 기준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75bp 인상했습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이로써 2년 5개월 만에 역전되었고요. 연준 의장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9월에도 비정상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으나 데이터로 판단할 것이며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므로 경기 둔화, 슬로우 다운일 뿐 경기 침체, 리세션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임으로써 미국 경제는 기술적으로 경기 침체에 돌입했습니다. FOMC 금리 결정 발표 이후 뉴욕 지수 3대 지수가 동반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파월의 발언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오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P 500 지수의 변동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80%를 커버하고 있는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S&P 500 지수가 금년 초 1월 3일 4,797포인트 최고점에 달했다가 6월 16일 3,667포인트 저점까지 밀렸습니다. 그 이후 반등하기 시작하여 7월 19일에는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입니다. 50일 이동 평균선은 상승장에서 지지선, 또 하락장에서는 저항선을 나타내는 중장기 추세선으로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시장 분석 지표로 널리 사용됩니다. 파월 의장의 7월 FOMC 기자회견 후 S&P 500 지수는 2.62%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약세장에 진입한 뉴욕 증시에 구름 속의 은빛 테두리, 즉 실버 라이닝처럼 모처럼 만에 생기가 돌자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바닥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야데니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야데니는 S&P 500 지수가 6월 16일에 이미 최저점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일대 출신 야데니 박사는 1987년 미국 증시 바닥을 정확히 예측하여 월가의 이름을 알린 인물로 유명하지요. CNBC도 2009년 이래 S&P 500 지수가 50일 이동 평균선을 통과하면 주식시장이 다음 단계로, 즉 상승세로 반전될 확률이 90%라고 하면서 강세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월가의 대표적인 비관론자의 한 사람인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전략가 마이크 윌슨은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최근 상승장은 일시적으로 4,200선까지 상승할 수 있겠지만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하면 3,400에서 3,500선, 경기 침체 시 3,0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며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의 어조가 다소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약세장은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이 살짝 꼬리를 내리기는 했으나 그의 회의론적인 전망은 큰 틀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한편 40년 이래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갈 길이 먼 파월 의장의 통화 긴축에 대한 기본 입장은 매우 단호합니다.
그는 지난 6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여 인플레이션이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금리 인하로 전환하는 것을 주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실한 데이터가 없는 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하원 의원들 앞에서 천명한 것이죠. 그러나 파월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고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악몽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7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통화 정책이 더욱 긴축되면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한 배경입니다. 파월의 이 발언 때문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등한 것입니다. 시장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을 파월이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 상황이 악화될 조짐이 보이면 미리 금리 인상 고비를 늦추거나 긴축 사이클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렇게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뀌게 되면 이 시점을 전후로 하여 약세장은 바닥을 찍게 됩니다. 대체로 7월 FOMC 이후 월가의 전문가들은 9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를 감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진입으로 9월 50bp, 11월, 12월 25bp 인상 후 내년부터 중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9월부터 양적 긴축이 2배 950억 달러로 늘어나므로 50bp 인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 도이치은행도 9월, 11월에 50bp씩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연준이 금리 인상 감속이 아니라 통화 긴축 사이클 자체를 반대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약세장의 저점을 찍고 강세장으로 반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시그널이 어떤 경제 지표에서 나타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인 실업률입니다. 이 그래프는 유효 기준금리 Federal Funds Effective Rate와 실업률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유효 기준금리, 파란 선이 실업률, 회색은 경기 침체 구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업률 1991년 6.6%, 2001년 4.3%, 2007년 4.7%, 2020년 14.7%까지 상승했을 때 유효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실업률과 기준금리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었고요. 그것은 인플레이션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던 1980년대 초 실업률이 올라가는데도 기준금리를 오히려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두 자릿대 인플레이션에 달했던 1980년대와 현재 상황은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실업률이 6월 말 현재 3.6%이지만 4.5%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크게 감속하거나 긴축 사이클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관리협회 ISM이 매월 제조업 지수 Purchasing Manager Index PMI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내 400개 이상의 제조회사의 구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지수화한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신규 주문, 생산, 고용, 공급업체, 납품, 재고 등 5가지 분야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요. PMI가 50을 기준선으로 하여 그 이상이면 경기 호조, 그 이하면 경기 악화를 뜻합니다. 역사적으로 PMI는 닷컴 버블 붕괴 때 40.8, 글로벌 금융위기 때 32.9, 코로나 대유행으로 41.5까지 추락했습니다. 이번 약세장에서는 6월 현재 53에 머무르고 있으나 작년 10월부터 가파르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언제 50 이하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검은색 선은
기준금리의 변동 추이를, 회색은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인 영역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로부터 회색 영역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기준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내려가면 연준이 긴축 사이클을 멈추고 금리 인하로 돌아섰다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여기서도 단 한 가지 예외였던 시기는 볼커가 연준 의장이었던 1980년대 초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금년 6월 현재 53에 머무르고 있는 PMI 지수가 작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거나 긴축 사이클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 그래프에서 하늘색 선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검은색 선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의 변동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코스피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이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글로벌 증시의 동조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변동 추이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변동성 지수, Volatility Index, 공포 지수라고 불리는 빅스입니다. 이 지수는 S&P 500 옵션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빅스가 올라간다는 것은 투자자의 불안 심리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락하면 그 반대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대유행 발발 당시 빅스 지수는 80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등 그 밖에 위기적 상황에서는 45에서 48 정도까지 상승했습니다. 7월 28일 현재 빅스는 23 정도로 아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빅스가 40 정도에 달하면 시장에서는 백기투항 신호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역발상으로 시장이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앞에 두 가지 지표와는 달리 연준이 이 경우에도 긴축 사이클을 바꿀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요점과 시점을 정리해드리는 포커스 포인트 코너입니다. 첫째, 연준의 금리 인상 감소건 대체로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경기 침체가 악화되면 긴축 사이클 자체를 반대로 돌려야 하고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약세장 바닥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실업률 4.5% 이상,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 변동성 공포지수 빅스 40 이상에 달하면 연준의 통화 긴축 정책 방향 전환 또는 약세장 바닥에 대한 결정적인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으며, 셋째, 이러한 시그널이 확인되면 매수 가격 접근보다는 기간을 설정하여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입 단가를 최소화하고 강세장으로 반전 시 수익률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연결하면 오늘 영상 방송 대본 전체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경제톡은 뿌리가 단단하고 줄기가 꼿꼿하며 잎새가 풍성한 경제나무를 가꾸면서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경제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